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요실금 증상 5가지를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찔끔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네. 볼까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찔끔하고 나온다. 근데 이거는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영리 교수님. 네. 아마 여성분들 한두 번 정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복압이 증가되면 순간적으로 복압이 증가되면서 방광을 아래로 꽉 누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정상적으로 앞에 이제 우리가 그림이 나오는데 골반 근육이나 요도 관략근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아래로 찔끔하고 이렇게 새는 경우 말 그대로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이것은 뭐 신체 구조상 여성들한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임신, 출산, 폐경 또 여러 가지 뭐 그 방광염증 이런 것들이 복압성 요실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 못할 고민 요실금의 다양한 증상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네. 키워드가 쭈루륵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시로 소변이 마렵고 나도 모르게 순간 쭈루륵하고 샌다. 이 교수님,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방광은요,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잘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방광이 자꾸 그 수축하는 거죠. 그리고 소변 마렵다는 느낌을 자꾸 보내게 되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가다가 정말 말 그대로 찔끔하고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고요. 이런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에서 나타나는 빈뇨하고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요실금 증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르륵인데요. 네. 느닷없이 소변이 마렵고 웃을 때 주르륵 나온다. 아니 찔끔 주르륵보다 주르륵? 이거는 뭔가 1번과 2번 합해서 복합적인 무슨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러게요. 교수님? 아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성 요실금 플러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사실 이건 요실금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체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요실금의 타입이고요. 40세 이상 여성, 여기 뭐 다 해당이 되실 수 있을 텐데 한 15%에서 이런 복합성 요실금으로 말 못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말 못할 고민 요실금의 증상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르륵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줄줄. 줄줄? 네, 줄줄. 소변 보고 나서 바지를 입으려는 순간 소변이 줄줄 샌다. 소변 보고 나서 소변이 샌다. 이건 왜 그럴까요, 교수님? 자,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소변을 보죠. 제가 뭐 아침에 방송에서 자세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앞을 이제 갈무리합니다. 네네. 그리고 옷을 쑥 입었는데 갑자기 소변이 쪼르륵 해서 속옷하고 사타구니 안쪽을 적시는 경우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으셨을 거예요. 있죠? 예. 있었어요? 네. 사실 입을 굉장히 다물겠습니다. 네. 불쾌하죠. 이제 이 그렇죠. 원인은요. 방광이나 요도 근육이 약해지고 특히 요도에 있는 탄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면 방광 밖으로 나간 소변이 아래로 쭉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모형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 소변이 여기 구부요도라는데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뼈 안쪽에 있는 요도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여기를 갈무리를 해도 여기 남아있는 소변은 옷 입고 움직이다 보면 쪼르륵 하고 소변을 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남자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한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요실금이 남녀 할 것 없이 다 해당된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좀 긴장이 되고 지금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남성 요실금 증상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쫄쫄인데 전립선 수술 후에 시도 때도 없이 쫄쫄 지리는 경우 이거는 전립선 수술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불효불급하게 요도 관략근에 손상을 조금 주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변이 쫄쫄쫄쫄 셀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술 수기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립선 암 수술은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요도 관략근을 손상시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큰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거나 하거나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여성들하고 마찬가지로 복압성 요실금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시간이 되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아, 저는 요실금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원인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요실금하고 남자 요실금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교수님. 차이가 있죠.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요실금은 이제 여성들한테 좀 많은데요. 여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앞에 이제 표가 나오지만 임신, 뭐 분만, 출산. 폐경 뭐 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만성, 급성, 방광염 같은 것들이 들 수 있고 남성의 원인은 뭐 전립선 비대증 이와 동반된 과민성 방광인데 이제 남녀 공이 가장 많은 원인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월 지난 것을 잡을 수 없잖아요. 노화. 그다음 네. 또 만병의 친구, 비만, 그리고 골반에 있는 수술, 뭐 골반의 방사선 치료, 또 당뇨병,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환, 척추 질환 이런 것들이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요실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볼게요. 경기도 남양주시 안녕하세요. 요실금 증상이 고민이라는 박상복 씨. 15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한 2, 3년 전부터 다시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 서서히 재발하기 시작한 요실금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요. 박상복 씨의 고민 증상 첫 번째.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건데요. 1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참기가. 어디 갈 때는 항상 화장실 그 위치나 거리 같은 걸 내가 생각하고 다녀야 되고 항상 좀 긴장하고 그래요. 고민 증상 두 번째. 웃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어나온다고요. 크게 웃던가 아니면 재채기 할 때 조금 나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많이 곤란했고요. 수술하기 전에처럼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그 때문에 외출 시에는 물론 집에서도 항상 요실금 전용 속옷을 입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요. 고민 증상 세 번째. 자다가도 여러 번 일어나 야간요를 봐야 한다는데요. 야간요는 숙면을 방해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요. 3-4번은 일어나서 가야 되고요. 참게 되면 또 급하게 또 새어나올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신다는 박상복 씨. 게다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약까지 챙겨 먹다 보면 하루에 2리터가 훌쩍 넘는 양의 물을 마신다고요. 혹시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요실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인데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요실금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박상복 씨. 1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왜 재발이 됐는지,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72세 어머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요실금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발을 했어요. 이렇게 재발이 많은가요, 교수님? 예, 아마 이제 사례자분께서는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이제 받으셨어요. 복압성 요실금 수술은 앞에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방광 근육이나 또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특수한 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방광을 위해서 이렇게 받쳐줘서 순간적으로 이제 복압이 증가되더라도 소변이 새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특수한 테이프 이렇게 방광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기가 발달하고 해서 이런 복압성 요실금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자꾸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자꾸 기침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복압이 증가되니까 방광을 자꾸 아래로 누르게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변비 있는 분들, 화장실 가서 아주 깊은 시름에, 그죠? 복압은 계속 증가되고, 그러니까 방광은 자꾸 아래로 눌려지게 되고, 또 아무래도 비만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체중이 아래로 눌리기 때문에 방광이 점점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에 무리가 가겠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분들은 자 무거운 물건 들려면 아무래도 하고 복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재발을 좀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재발하신 게 한 13, 14년 됐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아주 잘 됐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노화하고 이런 생활 습관이 그 증상을 조금 더 나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사연에서 만나 뵀던 어머님께서 수술 외에 뭐 생활요법이라든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지 여쭤보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살 빼셔야 되고요. 네. 보니까 아주 비만하시진 않으시고 두 번째 변비 있으시면 해결하셔야 되고 또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면 이거 뭐 치료 받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복압도 증가되려면 척추 건강에도 안 좋으신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 다 아시죠? 케겔 운동. 이제 케겔 운동을 함으로 해서 골반 저근, 방광을 받쳐주는 골반 저근하고 요도 관략근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이런 증상을 조금 호전시킬 수도 있고 재발을 억제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과민성 방광도 동반돼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약재로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수술을 다시 제가 보기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시고요. 또 교수님께서 운동을 권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요실금 그리고 배변 장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수 박사님 모시고요. 저랑 김현웅 씨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골반 저근은 앞쪽 치골에서부터 뒤쪽에 좌골,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닿게 되는 두 개 뼈 있죠. 이 두 여기인가요? 뼈까지 이어져서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들을 받쳐주는데요. 한번 우리 일어서셔서 네. 두 가지 운동으로 그 골반을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스쿼트인데요. 다리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어깨 넓이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아까 좌골이 열리는 걸 한번 느끼면서 엉덩이를 뒤로 한번 살짝 이렇게 좌골이 열리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열리는 걸 느끼시겠어요? 열렸어요, 네, 여기가. 이러면서 손으로 우리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오실게요. 닫을 때는 네, 닫을 때는 빨리 올라오시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해서 좌골이 열리는 걸 느껴주세요. 서서히. 자, 올라갑니다. 닫아줍니다. 둘, 자, 3개 더 해볼까요? 자, 셋, 열었다가 네. 5 쭉 천천히 내려갔다가 열린 걸 확인한 다음에 쭉 닫아주고. 예, 이렇게 되니까 골반적은 늘어나는 거 느껴지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거기 근육이 강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골반적은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수시로 10번씩 하시고 3세트씩 꼭 하루에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자에 이렇게 끝에 한번 걸터 앉아주세요. 네. 그리고 손은 양손으로 이렇게 옆에 잡아주시는데요. 허리가 너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쭉 한번 뻗어 보실게요. 그리고는 자, 발끝을 서로 모아주실게요. 이렇게 되시면 허벅지 안쪽과 또 좌골이 바깥으로 살짝 열리는 거 느껴지시겠어요? 네. 자, 이 시점에서 살짝 다리를 열어주세요. 열고 자, 이번엔 좌골을 닫으면서 끌어올릴 건데요, 좌골을. 자, 발끝을 모아서 안으로 엉덩이 쑥 들어주세요. 손으로 받치시고. 이거 다리가 짧아서 안 돼요. 그럼 다리가 되는 데까지만. 네. 자, 다시 발끝을 모아서 발끝을 쭉 열었다가 자,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발끝 모아서 발끝 뒤꿈치 모아서 올라와 주세요. 닫을 때는 반대로. 네, 반대로 발꿈치를 모아서 옵니다. 자, 3개만 더 해볼게요. 자, 발끝 발가락 모아서 나가시고 부채 모양으로 열었다가 발꿈치를 모아서 쑥. 네, 넷. 발끝을 열었다가 부채 모양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갔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허벅지 안쪽 안쪽이 힘을 땡겨요. 이용해서 그래서? 쭉 다시
내전근과 골반적은 연결된 부분을 자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꾸 눕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돼요. 괜찮을까요? 자, 허리 똑바로 한번 세워볼까요? 아, 세워서. 자, 쭉 열었다가 다시 발꿈치 모아서 엉덩이 쭉 힘을 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골반 저근이 자꾸 위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배워봤습니다. 네. 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